안녕하세요. 저희는 협심증이나 심장병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보통 협심증 치료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시는 방법이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시술이 이루어지지만 관상동맥 우회술은 상당한 복잡한 수술 방법이고요. 난이도가 높은 또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스텐트 시술이나 또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으신 이후에 또 한동안은 증상이 없이 괜찮으시다가 협심증 증상이 다시 나타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약을 복용 중이시고 또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심증 증상이 다시 나타나시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일명 바이패스, 즉 관상동맥 우회술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복잡한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그 수술을 다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환자분들께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시게 되는데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협심증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이유는 관상동맥이 여러 가닥이 있고 또 관상동맥에 굵은 혈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세혈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스텐트나 바이패스 수술을 받으신 부위에는 혈류가 잘 통하고 있지만 다른 부위, 관상동맥의 다른 줄기에서 혹은 관상동맥의 미세혈관에서 혈류가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해드리는 방법은 저희는 어떠한 부분적인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상동맥 전체를 건강하게 혈류가 좋아지게끔 해드리고 더구나 자연요법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일반 병원의 치료 방법과 상충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자연요법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전체적인 신체 건강이 좋아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 또 협심증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관상동맥을 건강하게 해드리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분들과 협조적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관상동맥의 병리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그 60대 중반의 환자분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협심증으로 약 2년 전에 관상동맥 우회술, 즉 바이패스 수술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동안 쭉 괜찮았으나 최근 몇 개월 들어서 숨이 차거나 흉통이 다시 느껴지거나 하는 이러한 협심증 증상이 다시 나타난 분이십니다. 기왕에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을 다시 받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시고요. 또한 기존의 병원 약도 계속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 방법을 마땅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셨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 저희 한의원에서 약 3개월 정도 치료하시고 나서 통증이 거의 다 사라지셨습니다. 이처럼 통증이 사라지신 것은 관상동맥이 많이 건강해졌다는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또한 협심증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헬스를 하시거나 또는 가볍게 운동을 할 때도 흉통 증상,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신 상황이셨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 저희가 어떻게 증상과 병리적인 상태를 파악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의 경우 우선 첫째로 이와 같은 복진도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지금 복진도라는 것은 그 환자분의 복부를 망진, 타진, 촉진, 압진 등을 통해서 병리적인 상태를 파악하시는 것인데요. 일부 환자분들은 심장이 나쁜데 왜 복부를 진찰을 하느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CT나 혈관 조영술, 심전도 등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지만 혈관이 그렇다면 왜
막혀졌는지, 관상동맥이 왜 혈류가 나빠졌는지 하는 원인되는 부분을 파악하려면 이와 같은 복진도를 많이 참고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복진도상으로 볼 때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소양인 표현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양인 환자분들은 요 골반, 이 골반의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 많고, 그에 반해서 이와 같은 흉곽의 크기가 조금 더 길다 그럴까요? 더 풍성한 이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양인 환자분들은, 소양인 체질인 분들은 운동을 하시면은 상체 근육이 쉽게 발달할 수 있는 이러한 경우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우리가 소양인 표안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소양인 표안병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양인 체질로서 혈액순환이 좀 잘 안되는 이러한 체질이신데요. 소양인 체질로서 몸이 냉하시고 손발이 차시고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소양인 체질에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되는 원인은 인체 내 독소가 존재하거나 인체의 불균형 때문에 그러신 건데요. 이와 같은 원인을 모발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환자분이 부분적인 모발 중금속 검사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톡식 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중금속의 존재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수은의 수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수치도 상당히 꽤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은과 알루미늄은 인체의 여러 부위에 손상을 주게 되고 해로움을 끼치게 되는데 관상동맥도 거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중금속들은 체외로 해독을 하게 되면은 관상동맥이 상당히 건강해지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요 수은은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 물질이죠. 중금속이죠. 수은이 인체에 들어오지 않게끔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수은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연어나 참치, 대형어류, 기타 해안가 수산물 등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그와는 달리 육지 단백질, 즉 소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또는 양고기라든지 오리고기 등과 같은 육지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해산물 섭취는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루미늄 역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알루미늄을 해독하는 이러한 방법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알루미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통조림 식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경우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는 어디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느냐. 자, 우리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아말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과에서 이빨이 썩었을 때 이를 떼어주는 이러한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말감이죠. 잘 알려져 있는 재료인데 이와 같은 아말감은 우리가 의료계 사이에서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말감에 수은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과 의사들은 종종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는 이 자연요법 치료를 하면서는 가급적이면 이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고 금이나 레진이나 혹은 또는 도자기 등의 계통으로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해안가 수산물, 이와 같이 여러가지 해안가 수산물들이 수은의 축적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멀리 해주시면 좋고, 특히 연어, 참치, 상어고기 등등 이러한 대형 어류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류를 저희가 피하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어류를 드신다 그러면 소형 어류, 즉 멸치라든지 정어리라든지 빙어라든지 꽁치라든지 이러한 덩치가 작은 생선 수준에서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와는 달리 육지 단백질을 좀 더 많이 드신다면 수은의 해독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이 환자분이 많이 축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코팅 식기 또는 알루미늄 호일 이와 같은 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멀리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기도 우리가 알루미늄을 코팅된 식기를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멀리 해주시는 것이 좋고, 식기 중에서 가장 안전하신 것은 우리가 유리 용기 혹은 스텐 용기 등이 식기로서 안전하다고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 역시 음식을 너무 오래 담아두게 되면은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피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알루미늄을 체외로 해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조림 식품에 또 의외로 알루미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면이나 라면의 경우에는 과거에 한때 알루미늄 축적 가능성으로 해서 우리가 방송에도 보도된 적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그 이후에는 당면이나 라면은 어느 정도 알루미늄 독소 문제가 해결됐으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으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드시는 제산제에 상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잔탕이나 갤퍼스 등의 제산제에 좀 상당히 함유가 되어 있는데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한제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겨드랑이에 뿌리면서 겨드랑이 땀이 나지 않게 하는 이러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한제에서도 알루미늄 성분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므로 피해 주실 것을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수은과 알루미늄이 많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독해드리는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를 제공을 해드렸고, 또 기타 적절한 운동요법이라든지 또한 적절한 식생활, 생활습관 이런 것을 적절히 개선함으로써 환자분께서는 3개월 만에 통증이 거의 다 사라지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맞아서 상당히 기뻐하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은 관상동맥이 매우 건강해졌다는 측면, 그 다음에 협심증 증상을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협심증 증상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고 고통받으시고 계시는데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하신 경우 저희 조호군 한의원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